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올라! 안녕하세요. 스페인에 현재 4년째 거주 중인 나무 엄마입니다. 제가 4년 동안 살아보면서 스페인에 대해서 좋았던 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행으로 오기에도 거주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제가 생각하는 스페인이 좋은 점 첫 번째, 좋은 공기. 스페인은 땅이 넓다 보니까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갈 때도 굉장히 넓은 초원, 들판 같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리에도 그렇게 높은 건물들을 보기가 조금 힘들고 거리마다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통 도시 건설을 할 때 나무들을 많이 베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스페인, 특히 제가 있는 안달루시아 지방 같은 경우는 거리에 있는 나무가 약간 좀 틀어지게 세워져 있어도 그 나무를 보존하면서 거리 공사를 해요. 특히 오렌지 나무. 저도 처음에 스페인에 여행 왔을 때 거리에 있는 오렌지 나무에서 나는 그 오렌지 향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었거든요. 거리에 나무들이 많아서 그런지 땅이 넓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고양이들을 스페인에 오게 되면서 데리고 온 이유도 있고요. 이야기를 건너들었는데 스페인 고양이는 평균 수명이 20년이라고 해요. 저희 고양이들이 현재 15살, 14살이거든요. 그런데도 건강하게 굉장히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 아파트에 살았던 마당냥이도 20년 정도 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스페인 분들 보면 호흡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건물이 일단 낮게 있다 보니까 일단 시야가 많이 트이잖아요. 이곳에서 10년 넘게 거주하신 분이 계신데요. 한국 분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스페인에 거주하면서 시력이 좋아졌다고 해요. 오히려 공기가 좋아서 스페인이 장수 국가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도 굉장히 오래오래 살고 동물들도 굉장히 오래오래 살고 있어요. 두 번째, 1차 진료의 확대. 1차 진료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잖아요. 스페인도 보건소를 가지고 있는데 센트로 데 살루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간단한 예방접종이나 이제 진료, 진단, 간단한 약 같은 거를 처방을 무료로 해주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사립병원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개인마다 사립보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이용을 많이는 안 하는 편이죠. 스페인의 경우는 센트로 데 살루시 동네마다 구역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커요. 진료, 진단, 처방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요. 간단한 엑스레이도 찍을 수가 있어요. 제 경험을 예로 들자면은 제가 나무를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임신을 했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면은 나라에서 각 산모들에게 50만 원씩 지원금을 줘요. 이제 병원 진단이나 그런 거를 처리를 하라고요. 스페인의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금은 주지는 않았어요. 주진 않았는데 일단 진료 진단 그런 게 모두 무료였었고요. 페디아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각 산모마다 센트로 데 살루스에서 페디아트라를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약속한 날에 가서 진찰, 진료를 보고 어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주고 간단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기를 낳으면은 제왕절개를 하면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나무를 낳을 때 솔직히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진료비를 모르니까. 물론 인터넷을 찾아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스페인에서도 당신은 아이를 몇 월 며칠에 낳을 것입니다 라는 예정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정일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정일 며칠 전, 한 3, 4일 전에 양수가 터졌어요, 제가. 그래서 그 희미한 느낌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은 센트로 데 살루시 아니라 일반 병원 아래에 있고요. 응급실에 가서 제가 양수가 터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초음파 검사를 해주시고 이제 의사분들도 약간 양수가 새는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응급실 안에 또 작은 병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기계를 배에다 대고 진동이 얼마나 오는지 기계로 체크를 했어요. 기계가 체크가 되면은 종이가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쭉쭉쭉쭉쭉쭉쭉쭉.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했죠. 아, 이제 양수가 살짝 터졌으니까 아기가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하룻밤을 그곳에서 잤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제 아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병원 입원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병원 입원이라는 게 병동을 옮겨서 그 위에 있는 병원으로 올라가서 입원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있던 그 응급실, 병실 안이 입원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났어요. 계속 페디아트라 분들이, 새로운 페디아트라 분들, 새벽에도 계속 오셔서 체크를 해주시고, 양수가 조금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일부러 약을 집어넣어서 양수를 터트리는 걸 했어요. 뱃속에서 큰 공이 탁 공기가 빠지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기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아기는 그럼 양수가 이제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그렇게 또 하루가 흘렀어요. 총 이틀이 지났는데 이틀 동안 산모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진통이 너무 심해져서 무통 주사를 놔주셨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그 응급실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그 응급실에 수술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수술실로 아침 일찍 입장을 했죠. 수술실에 입장하고 나서 이제 여자분이 오셔서 저를 딱 쳐다보고는 굉장히 안심하라는 듯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사야 라고. 그렇게 해서 제왕절개를 해서 저희 나무가 태어났어요. 저는 제가 제왕절개를 의사분께 요구를 해야 하나 이런 거를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자연분만이든 제왕절개든 결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나무가 아침에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후에 이제 걱정을 했죠. 이제 돈을 내야 되는데 얼마나 드는 건지. 수술이 끝나고 저를 약간 좀 잠을 재우셨어요. 잠을 재우고 다시 이제 일어나서 병동을 이제 위층에 응급실 위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켜주셨어요. 처음에는 2인실에 있다가 나중에 1인실로 옮겨주셨는데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의사분이 오셔서 상태가 어떤지 관찰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후 저보고 퇴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올 것이 왔다. 돈을 내야 된다. 얼마일까? 그런데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를 낳는 것까지 1차 진료에 포함이 되는구나. 그래서 무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올해 봄에 허리 수술을 하셨어요. 허리 수술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금 큰 수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무료로 입원까지 퇴원까지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되었어요. 스페인은 1차 진료의 영역이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약속을 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은 있지만 응급 상황이거나 아이에 대한 일이거나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가 돼요. 세 번째, 아이와 여성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물론 우리나라도 이런 여성과 아이에 대한 그런 보호가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인데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스페인에서 뉴스를 볼 때 많이 느끼는 점이거든요. 스페인도 땅이 넓다 보니까 굉장히 범죄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 뉴스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뉴스들보다 만약에 아이가 실종이 됐다라는 이런 정보가 뜨면은 모든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방송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하루만 이렇게 소식을 띄우는 게 아니라 아이를 찾을 때까지 어떻게든 찾아서 범인을 밝혀내요. 물론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범인을 잡아요. 범인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 실종 24시간 안부터 대대적으로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계속 방송을 해요. 안 잡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건을 하나 예를 들자면 2년 전쯤에 아이가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경찰분들 해서 몇백 명이 그 지역을 수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방송으로. 몇 날 며칠 찾아다녔죠. 그런데 이 결론이 어떻게 되었냐면은 아빠와 엄마가 있었는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아빠가 애인을 만났어요. 애인을 만났는데 그 애인이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놀라운 건 그 여성분이 아이를 찾을 때 같이 동행을 했다는 거죠. 슬퍼하면서. 그 모습이 스페인 전역에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들 화가 났어요. 경찰분들도 화가 나서 그 여성분을 잡을 때 약간 좀 일말의 몸다툼이 있었어요.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래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다는 거. 그리고 아이에 대한 방송을 24시간 안에부터 시작을 해서 대대적으로 결말이 나올 때까지 방송을 한다는 거. 이런 점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가볍게 스페인의 좋은 점 3가지 정도만 요약을 해봤어요. 그럼 좋은 점 나왔으니까 다음번에는 약간 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뵐게요. 아디오.